역사 2, 2과 3,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관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문화 먼저 볼게요. 유학이 발달하는데요. 유학은 왕권 강화, 체제 안정을 위해서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친문학 때는 국학, 국립대학이죠. 교육기관으로서 유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가 재미있는데요. 책을 읽었어요. 독서. 그래서 읽는 것을 바탕으로 상중하를 수준을 평가를 하여가지고 관리로 선발을 하는 것이지. 하지만 골품제의 폐쇄성. 이 당시에는 골품으로 인해 가지고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봐주시고요. 이제 유학자 들어가 볼게요. 사람 이름 다 외워두셔야 돼요. 강수, 설총, 최치원, 김대문인데요. 강수는 당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너무 잘 작성했대요. 그리고 설총, 이두정리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은요. 당의 빈공과에 합격했습니다.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고요. 진성여왕한테 시무십조를 올리기도 해요. 시무십조를 올려가지고 나라를 개혁합시다 라고 했지만 안 됐죠. 열받아가지고 책을 쓰지요. 그게 뭐다? 개원, 필경 썼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김대문은 진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화랑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를 주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주체적으로 했다. 얘가 그럼 진골 출신이라고? 얘들은 누군데? 육두품 출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사상 들어가 볼게요. 불교는요. 원효, 의상, 해초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원효는 일심사상,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화쟁사상, 조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화쟁사상,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리고 아미타 신앙입니다. 어려운 불교 교리 대신에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너는 극락정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라고 하는 말을 봐주셔야 돼요. 불교의 대중화를 기여했고요. 의상은 당나라 갔어요.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상이고요. 그래서 신라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고요. 그리고 관음신앙입니다. 언제든지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너희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초는 시험에 잘 나와요. 해초는 직접 인도에 갔다 와서 그 경험을 기록한 왕호천축국전 합니다. 해초 왕호천축국전 외워주시고요. 옆에 잠깐 볼까요? 원효, 나무 아미탑을 외우세요. 의상, 관세음보살 외우세요. 외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원효의 아미타 신앙은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고 의상의 관음신앙은 백성들이 쉽게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왕어천축국전 보이죠? 승려 해초가 인도로 갔다 와가지고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는 절이 있지요. 경주에 불국사, 석굴암이 있습니다.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청운구, 백운교,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으면서 불교의 이상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석굴암은요. 석굴사원이에요. 인공으로 만든 석굴사원으로서 그래서 수학적 비례, 불상 조각의 아름다움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 탑을 볼게요. 이중기단 위에 3층 석탑이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불국사 3층 석탑,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탑은요. 10원짜리에 나오는 탑인데 요새 10원짜리 잘 못 보죠. 신라 말에는 선종이 발달하게 되면서 승탑과 탑비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승탑이라고 하는 건 밑에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승의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고요. 탑비는 승려의 일대기를 적은 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종 발달하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범종, 큰 종이란 뜻이에요. 상원사 동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고요. 성덕대왕 신종은 별표 쳐주시고요. 에밀레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다라고 하는 거. 성덕대왕 신종 봐주시고요. 인쇄술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요게 별표지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데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내부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성덕대왕 신종 한번 볼게요. 되게 무거워.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렸고요. 종의 맨 위에는 통이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울리게 해주고요. 그리고 종 바깥에는 비천상이라고 하는 천녀의 모습을 화려하게 우아하게 표현한 비천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문화 한번 볼까요? 발해 문화는요. 유학과 불교 문화가 발달했다. 유학 얘들도 했어요. 주자감 이게 대학교예요. 대학교 만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당의 빈곤과에 합격했고 정해공주와 정효공주 묘에다가 묘지석에다가 유교 경전의 내용이 들어갔다. 아 그러니까 얘들도 유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불교 문화도 발달합니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유행합니다. 상경성 일대에 절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불상은 이불병자상
그리고 석등은 발해 석등, 그리고 묘탑은 영광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은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여러 가지 유적 유물을 볼게요. 온돌이 있습니다. 발해 집터에서 이 온돌이 발견되고, 이불병자상, 부처님 2명이 앉아 계신 거, 이불병자상 발해 거고요. 기와도요, 고구려 기와와 비슷하게 발해 기와가 연꽃 무늬가 들어가고요. 석등 보이십니까? 되게 큰 석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몸체에 새겨진 연꽃 무늬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 문화의 특징은 융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고구려 문화, 그리고 당문화를 수용하고요. 말갈 문화까지 들어가서 국제적이고 독자적인 문화를 이룹니다.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이 있느냐? 온돌, 불상, 기와, 석등, 정해공주, 묘, 묘주림 천장의 구조를 가졌고요. 정효공주 묘는 내부의 천장이 고구려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걸 볼까요? 수도 상경성의 모양을 장안성, 당나라 수도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고요. 정효공주묘가 벽돌 무덤이에요. 이것이 중국식이고요. 발해 삼체, 당의 삼체 기법을 받아들여서 만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말갈 문화는 기본 문화죠. 일반 백성들이 주로 만든 흙무덤이랑 말갈식 토기 이런 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교류 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대외교류를 주로 당과 했겠죠. 나당 전쟁으로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당의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받아들여요. 신라의 사신, 유학생, 그리고 스님들이 당의 문화를 수용을 하는데요. 무역하고 수출품, 수입품 이렇게 들어가죠. 수출품에는 인삼 들어가고요. 수입품에는 이게 귀한 거, 그죠? 귀족들 사치품 이렇게 들어가고요. 산둥반도와 창장강 하류 일대에는 신라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살아가지고 신라방, 마을을 이룬 거, 감독관청은 신라소, 파출소처럼 생각하면 돼요. 신라원, 이거는 절이고요. 신라관은 숙박시설입니다. 신라원 중에는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요. 법, 화,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보고가 만든 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는요, 수출합니다. 금속제품, 모직물 등 수입하는 것은 견직물 등의 원료를 수입합니다. 중개무역을 하게 되네요. 그죠? 당과 일본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얻고 신라의 불교 사상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불교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의상 얘기 나와 있죠? 원효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의상, 원효의 영향. 무역항은 당항성, 울산항 이렇게 있어요. 특히 울산항에는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를 해서 신라의 이름이 이슬람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신라 괴릉의 무인상, 이 사람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신라의 무덤에 사람의 동상 비슷한 게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라와 서역이 교류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장보고 아저씨 알아두셔야 되겠죠. 9세기 이후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하여서 근처에 있던 해적을 소탕하면서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힘이 세지게 됐지. 나중에 장보고의 난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해의 대외 교류. 발해 영역에서 소구드 은화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발해가 서역과 교류하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당나라 먼저 하죠. 문왕 때 당과 친선 관계를 수립했다 얘기 나오죠. 승려와 학생을 보내고요. 빈공과에도 합격을 하고 수출품 자기들한테 있는 거 수입품 하고요. 그리고 얘들도 산둥반도의 발해관, 사신이 머물렀던 발해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일본하고도 친선관계를 맺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남아있는 목관과 외교문서를 통해서 교류 사실, 그리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초기에는 신라와 대립했다가 발해와 당의 관계가 안정된 후에 신라와 사신을 교환하면서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역합니다. 그것이 자료 5번에 나타나 있죠. 신라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라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산둥반도이거든요. 그래서 신라관, 발해관, 그리고 법화원. 아까 장보고가 만들었다 했죠? 장보고가 만든 거 하나 더. 청해진 여기 위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완도에 있는 청해진을 통해 가지고 해적 소탕하고 해상 무역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중대성에서 일본 태정관에게 보낸 외교 문서인 중대성첩이라고 해서 발해 사신단이 일본에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